저는 어릴 때부터 강남, 그중에서도 반포라는 지역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아왔었는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억 정도였었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40억, 50억이 되면서 원래는 대비 없이 지내시던 분들도 어찌됐든 이제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같은 방법들이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런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이 방법들을 썼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하시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일리틱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남, 그중에서도 반포라는 지역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아왔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원래도 전문직 분들이나 고액 자산가 분들은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지역이 사실 재건축 이슈도 있고 경제 정책상에서 호재가 있었다 보니까 갑자기 한 2018년 정도부터 기억하시죠? 2018년 정도부터 13년, 4년, 5년 올라갈수록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는 특이한 현상을 겪었던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억 정도였었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40억, 50억이 되면서 원래는 대비 없이 지내시던 분들도 증여라든가 혹은 어떻게 해서 자녀 세대에게 이런 아파트들을 어찌됐든 이제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서 제 동네 친구들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것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말도 없이 다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 동네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세무사와 상담해서 사전 증여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알바를 할 때도 작은 출처들을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꾸준하게 증빙을 떼오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가 매매도 있을 것이고, 증여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전세금이나 대출을 끼고 하는 부담부 증여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교환 거래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방법들이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런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이 방법들을 썼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하시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면 우리 집은 이 상황이랑 좀 유사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감 정도는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던 이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사실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세액 부담이라든가 세금을 계산하는 거는 사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전문가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억 아파트를 부모님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30억 정도면 한 5구 타입 정도가 되겠죠. 일반적인 증여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사전 증여를 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부모님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경우에는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0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빼놓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보통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합쳐서 11억 4천만 원. 자녀가 그냥 무상으로 아파트를 받는데도 부담해야 될 비용이 11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증여를 받으려고 해도 이렇게 비용을 많이 내야 한다니, 그래서 여러 가지 절세 상담을 하시는 것이겠죠.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율로 분할해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증여를 한다고 해도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이 주시더라도 그 증여세를 또
부모님이 부담을 하시면서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30억 아파트를 증여를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증여세는 보통 10년마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5천만 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우선은 지금 10억 정도를 증여를 받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5천만 원의 쿠폰이 생겼을 때 다시 10억 정도를 증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10억을 먼저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2억 2,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증여세만 따지고 봤을 때는 3번 정도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7,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면 취득세 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증여세만 생증여를 했을 때 10억 2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6억 7,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장점이 아니죠. 비율로 이렇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세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만큼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이 강남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강남 위주로 부동산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10년만 지나도 40억, 50억 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매매 차익이 많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빠르게 사전 증여를 해서 우선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증여를 해놓고 그 이후에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산 상승분에 대해서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반포자이 아파트 2013년 그때쯤에 이제 비율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넘었을 때 당시에는 보통 매매가가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됐었을 텐데 거기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 증여세를 내고 15억에서 20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지금 2025년이죠. 12년 정도 지났을 때 반포자이 아파트 30억, 40억 이 넘어가는 정도의 자산 가치 상승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는 미리 사전 증여를 받음으로써 이 매매 차익을 모두 찔 수 있어서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으셨다, 되게 상담 잘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방법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 10년마다 증여가 이루어져야지 설계를 할 수 있는 플랜인데 부모님이 만약에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면 10년 뒤, 20년 뒤 증여를 하실 수 없으신 상황이라면 방법은 다르게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저가로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가장 좀 핫해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을 낮춰서 하는 거래라면 정상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매매가의 30% 정도, 그리고 3억까지 한도를 주어서 그 정도까지는 30%까지는 내리더라도 우리는 가족 간의 매매 거래라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는 증여를 보지 않고 싸게 양도로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녀가 이렇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금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방법에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하는 대신 이 방법을 선택하면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양도세를 부담하시고 자녀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저가 매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우선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보다는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실 1가구 1주택을 위주로 주문이 짜여져 있어요. 여러 주택을 가져가지 말고 너가 살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양도를 했을 때 우리가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렇게 조문들이 짜여 있다 보니까 우선은 1주택 분들 위주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세율 구간에서도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중과세율을 받게 돼서 세율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1주택자는 다르죠.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취득세인데요. 최근에 신설된 조문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매를 인정하지만 너가 저가 매매에서 집을 싸게 산 경우라면 보통 적용받는 1%에서 3%의 취득세가 아닌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합쳤을 때 양도세와 그리고 취득세를 모두 무료를 했을 때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좀 낮아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모님의 자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자녀가 얼마만큼의 세부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액을 다 비교해보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비교해보고 세액을 계산해 봤을 때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었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세무사가 된 것이거든요. 나도 자녀한테 증여나 양도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다. 다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무사도 정말 많이 찾아가 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방법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봐오고 최신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어 있는 전문가인 저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절세 시각을 많이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